제가 뭐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종목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반도체에 좀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을 추천을 해드렸고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냈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좀 밀고 있는 섹터는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거든요. 사실 요즘 경제 방송을 틀어보면은 사실 트럼프 관련된 얘기 혹은 미 대선과 관련된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미 대선 관련돼서는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밀었었던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난 강의서부터 지금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좀 많이 안내를 좀 드렸었죠. 근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고, 지금 실제로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들도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ADC 관련된 기업들도 드렸고, 또 CMO 관련된 기업들도 드렸고,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그런 후속주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제약바이오 순환매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관심을 좀 주시고 그 안에서 한번 실제를 매매해 보신다면은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테마들 굉장히 많죠. 미 대선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TMF라든지 이런 테마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짧은 테마니까 그냥 간략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보다 긴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정말 큰 섹터를 좀 집중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제가 종목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공개 추천주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히든주를 따로 8시 공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지금 이 대표적인 종목 펩트론, 대봉LS, 그 다음에 히든주로 드렸던 D&D 파마텍, IQ 모두 다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사실 추천을 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의에서 다 드렸었던 종목들이거든요. 하나씩 좀 리뷰를 좀 해볼까요? 자, 먼저 이제 D&D 파마텍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일에 월초에 히든주로 드렸었던 D&D 파마텍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가장 핫했었던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적어드렸었고, 자, 그 결과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물론 추천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빠르게 급등세를 보이고 여전히 지금 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아직까지 추세가 끝났다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에 샀다 하더라도 조정을 맞았다라고 할지언정 29%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런 좀 만족스러운 수익이 나오고 있는 섹터고요. 자, 그리고 또 다음 펩트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펩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최근 시장은 이 대장주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 치료제 굉장히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됐고, 그 중에서 우리는 대장주인 펩트론을 빼놓지 않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질 이전까지 진행을 했었고, 이제는 기술 이전까지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때 강의 주제도 뭐였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메가 트렌드 비만 치료제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자, 그때도 이미 신고가인 구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고, 다음 날 추천 이후 시초가 대비해서 48%의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지금 굉장히 비만 치료제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음 보시면은 대봉LS라는 기업, 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 후속주로 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다음 한번 볼게요. 7월 9일 날 추천을 드렸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을 통해서도 아예 매수가를 잡아드렸어요. 자, 근데 그 결과
뭐 한 2주 가까운 횡보를 좀 보여주기도 전 화면 보여주세요. 네, 2주 가까운 횡보를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뒤늦게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이슈를 좀 부각받게 됐고 강한 슈팅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천 이후에 47%의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 랠리에 동참하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죠. 그러면서 정말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신고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리고 7월 9일 날 이 대봉LS는 공개적으로 강의 시간에 추천을 드렸고 또 히든주 8시 공개 방송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죠. 아이큐어라는 종목이었고 역시나 비만 치료제 후속주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계속적인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바로 다음 날 이후에 뭐 상승 랠리가 쭉쭉 나온 게 아니라 음봉도 3개가 연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수할 기회를 주고 나서 그 이후에 뒤늦게 부각을 받으면서 역시나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시초가 대비해서 48%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제가 실제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추천드린 종목이 전부 다 지금 최소 29% 이상은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런 강한 슈팅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 오늘도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아니지만 다른 제약바이오 내에서 이렇게 강한 슈팅을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봉LS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추천도 드렸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참여하시냐. 지금 제 머리 위에 이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가지고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토마토 강의 할 날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제외하면은 이제 하루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종료되기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금 들어와 계시면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만 치료제 이미 한 차례 랠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이젠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뿐만이 아니라 뭐 펩트론과 같은 기업들도 지금 워낙에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고가권에 있는 종목보다는 오히려 좀 중소형,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사실 크게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이기 때문에 신고가 랠리가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기 전에 제약바이오 순환매는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자, 이제 CDMO의 대장주인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크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뭐 관심을 받았었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닝 시즌에 다가와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미 지금 상반기 매출 2조 원을 첫 돌파를 했다. 그래서 정말 실적이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 매출 4조 원을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증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제약바이오를 소개해드릴 때 이 대장주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호재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 위탁 생산 관련돼서 추가적인 수주를 따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것들을 기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이 어땠느냐? 2분기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때 보시면은 2019년도에 매출액이 7천억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년 사이에 매출액이 지금 얼마가 늘었습니까? 거의 8배가 지금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8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6배가 증가한 거죠. 6배가 좀 넘게 증가를 했는데,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900억대에서 지금 1조 원이 무려 넘는 10배가 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유보율이나 뭐 부채 비율을 보더라도 지금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늘어나지 않고 번 돈에서 해결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유보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근데 지금 영업이익률만 보더라도 굉장히 강합니다. 13%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30%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출만 그냥 단순히 증가한 게 아니라 수익성도 가파르게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좀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보자면은 바로 캐파에 있습니다. 생산 캐파.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CDMO 기업 중에 글로벌 1위 이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제 내년에 5월, 이제 내년 25년이죠. 5공장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공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 생산 캐파가 60만 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78만 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78만 리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18만 리터에 대한 이게 캐파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6에서 8공장까지 계속해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캐파가 뒷받침을 하는 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증설이 완성이 되고 한다면은 매출이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실적 기반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100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 지금 목표가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실적 성장세라고 한다라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쌓아둔 수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00만 원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조정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 담아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어쨌거나 이런 지금 대장주들이 이런 실적 기반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후속주로 뭘 잡아야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준비를 했는데, 자, 그 전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CDMO 관련주라고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제가 종목 바이넥스를 이전에 추천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7월 2일에 이 CMO 관련주로 바이넥스를 추천드렸고, 자, 차트를 바로 한번 보실까요? 차트를 한번 바라보시면은 바이넥스 역시 뭐 이틀간의 조정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 이후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역시나 지금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30%가 상승이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종목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뭐 강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제약바이오의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좀 받아보시려면은 지금 빨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바이넥스도 이렇게 좀 30%의 상승을 보였다.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할 종목, 그리고 앞으로 볼 종목들도 이렇게 30%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제 CMO 관련주로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 먼저 보실 종목은 바로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물론 CMO만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CMO로 출발은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바이오시밀러에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을 안내드린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이 셀트리온도 CMO와 관련돼서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9만 리터의 캐파를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6만 리터가 더해지면서 25만 리터의 캐파를 지금 가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CMO에 대한 사업 부문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CMO 부문에서도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오시밀러 부문에서도 계속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진펜트라라든지 램시마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점유율 20%를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이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밀러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 사업 부문에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도 신고가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매출액 1조 원대에서 2조 원대까지 늘어났는데 올해는 3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자, 영업이익도 3,800억에서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지금 6,700억 예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어떤가요? 영업이익이 1.6조 원까지도 늘어날 전망인데 자, 여기서 지금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왜 안 늘었냐? 그럼 수익성이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부문은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착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올해에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 그리고 뭐 수급 동향도 한번 볼까요? 최근에 이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보시면은 뭐 외국인은 뭐 듬성듬성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 부문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외국인까지 밀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고가 랠리 이어갈 수가 있겠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래서 지금 연초부터 시작해서 사실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거든요. 17만 원에서 19만 원대에 계속 갇혀 있었는데 최근 들어 이 상승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20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고가권까지 우린 한번 노려보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기 때문에 대형주인 만큼 실적 기반으로 우상향하는 흐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CMO 관련주로 또 ST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주가는 최근에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 후속주로 또 ST팜이 강하게 또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형주 부문에서 살펴봤고 이제는 이제 중소형주, 네, 중소형주를 한번 이제는 매매를 해보자. 왜냐? 최근 들어서 그리고 오늘 뭐 상위 종목군들 혹은 상한가 간 종목들을 한번 보신다면은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수십 %의 상승을 단기적으로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에 이 상승을 좀 이끌어 왔었던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당제약 뭐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는 또 고점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가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중소형 바닥주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최근 들어서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는 종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암제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트주뉴의 지금 유럽 판매 승인 기대감이 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항암제 승인 기대감에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불과 지금 뭐 한두 달 전에 주가가 한 7,0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8,000원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15,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 달이 조금 넘는 뭐 대략적으로 두 달 정도의 기간 만에 지금 107%라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중소형주 내에서 재료만 실려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강한 단기적으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투심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을 당장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눌림 구간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고 조정 구간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자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자,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2연속 상한가를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신속 항균제 감승성 솔루션을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 저널에 또 실렸다. 이 내용이 실리게 되면서 이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이처에 게재가 되게 되면서 시총 100배의 성장을 넘본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퀀타 매트릭스도 역시나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주가도 계속해서 이 박스권 횡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종목인데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하나둘씩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강한 슈팅이 아웃퍼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7, 80%대의 상승을 아니죠. 이게 100%를 넘는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중소형주 내에서 이슈가 하나 딱 터진다. 재료가 하나 발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수일 만에 이런 10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 구간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은 많죠. 그래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고가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매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블렛이라고 하죠. 바이 로우, 셀 하이인데 이제 이게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면서 이제 그 수급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이어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제가 두 가지 이제 시총이 조금 되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또 시총이 낮은 종목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바이오니아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은 중소형 종목은 아니에요. 시총이 지금 9천억대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이슈 혹은 탈모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뭐 건기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실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최근 바이오니아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박스권을 한번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 이 시세를 만드는 첫 상한가에서 거래가 한번 나왔고요. 자 그 이후 거래량 없이 횡보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 고가를 돌파할 때 다시 한번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실렸지 음봉에는 그다지 많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1이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는 지금 세기형으로 지금 수렴해가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투심이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고가를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시총이 작은 종목 혹은 뭐 저가 종목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주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냐면 24,5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이 24,5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2년도에도 한번 바닥을 다졌었고 또 올해 들어서도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막 돌파하는 구간이에요. 이 박스권을.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아직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봉이나 주봉 차트로 봤을 때도 이제 추세를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수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150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았다.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니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이번에는 시총이 낮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낮은 종목 바로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기업인데 시총 500억입니다. 500억대고 굉장히 좀 가볍죠. 그래서 이 앞타머 사이언스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냐? 바로 앞타머라는 물질을 활용을 해서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ADC가 굉장히 핫했죠. 그런데 이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앞타머를 활용한 차세대 항암제 APDC를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을 받게 됐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폐암 진단 키트에 관련돼서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지금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지금 우하향 추세를 좀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2,400원, 2,500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수렴을 지금 이뤄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다시 첫봉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종가가 고가인 상태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딱 이전 고점 구간에 걸쳐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 상단에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주봉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시면 상장 이후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조정을 좀 보였었고, 자, 그런데 어떤가요? 2,000원 초반 구간, 중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면은 시세 초입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으로서, 중소형 종목으로서 좀 아까와 같은 컨타 매트릭스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타머 사이언스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주를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네, 그래서 자, 히든주를 한번 보실 텐데, 히든주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21년도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기업도 이 코로나 시기 때 맞춰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고, 자, 그 이후에 3년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계속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최근에 어떻습니까?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전에 코로나 시기 때 만들어졌던 거래량 대비했을 때 지금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바닥권에서. 그래서 최근에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좀 추세가 돌아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 물량들이 이 구간에서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투자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냐? 차세대 항암제 ADC 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술 이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또 한 번 나오게 된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데 힘을 더 실어주겠죠. 게다가 최근 들어서 1:1 무상증자도 좀 발표를 했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재무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이 무상증자라는 이슈가 항상 좀 호재로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든주가 무엇이냐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꽁꽁 숨겨두고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알려드리냐? 이 방송이 끝나고 8시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방송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아까 QR코드, 이 노란톡방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은 8시 공개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이 노란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방송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이 노란톡방을 통해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링크 다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히든주 같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재료, 기술 이전에 대한 재료, 그리고 또 ADC, 제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 메가 키워드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게 ADC였고 그리고 하나는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근데 이 ADC와 관련된 기업도 기술 이전을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주가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제약바이오 투심이 살아있고 또 이 기업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우리는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지금 단기 테마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주도할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는 테마는 바로 제약바이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자, 오늘의 8시 방송 주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급등주 올킬 끝나지 않은 제약바이오 다음 예상 급등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